참여를 강조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지식이 전수가 돼요. 개인 단위에서 지식 전수가 잘 안 돼. 외국 직원들의 한국 직장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이런 점이 좋아요. 좋은 동료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일했어요. 가족 같다고 느꼈어요. 아시아나항공. 멘토를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LG전자. 사람들이 친절하고 협조적이에요. 가족처럼 일한다는 가치를 두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고용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포스코. 경쟁사에 비해 연봉이 높아요. 회사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모두 지원해줘요. 삼성전자. 부러운 이야기들이에요.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 나빠요. 좀비 월드 같다. 직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회사에서 떠돈다. 삼성전자. 술 마시고 주말에 일하는 등 아직도 1980년대 뒤떨어진 문화를 고수한다. 현대자동차. 한국인들은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일하는 내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시아나항공. 직장이 군대 같다. 매니저가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따라야 되며 이유를 물어보거나 질문할 수 없다. LG전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데이터들은 많이 나와요. 외국계 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차이. 업무 처리 속도. 외국 기업 한국에 비해 느리다. 한국 기업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업무 일정 자발적이다. 자유롭다. 업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한국 기업 출퇴근 점심시간 정해져 있고 업무 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가끔 야근이 있다. 업무 분담 직책에 따른 나의 일과 남의 일이 철저히 구별된다. 팀 문화가 강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뛰어나다. 수직 수평 수평적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수평 문화를 추구하기는 하나 아직도 수직적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과 단절될 권리. 휴가 중에도 상사나 부하 직원의 업무 메시지를 받는다. 중요시하는 거 요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죠. 외국 기업은 성과 중심이죠. 한국 기업은 열심 중심, 시간 중심이죠. 열심히 했으면 양해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열심히 했으면. 근데 외국 기업은 사실은 열심히 했어도 용서가 안 되죠. 성과가 안 나면 오히려 너는 문제다.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합이 좋은 한국 직장. 끈끈한 동료의 강점이죠. 단합, 때론 너무 지나치죠. MZ세대 소통 잘 되고 하려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모두가 한 팀이 돼서 목표를 이루려는 모습을 볼 때는 인상적이지만 개인이 단체에 가려지면서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느끼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게 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공동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 문화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나눔을 중시했던 삶의 방식이죠. 새삼스럽게 나눔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한국은 두레와 품앗이의 나라인 거죠. 내가 쌀이 없으면 아이고 김서방네 쌀 나 좀 한 바가지만 주슈. 그러면 그거 받아서 먹고 한 바가지 생기면 다시 주고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궁중무학과 마당놀이 두 곳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 사회라든가 또는 이 남쪽 계열 지중해 문화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요. 무대 중심의 공연이었습니다. 왕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무대가 있고 관객들이 있어요. 관객과 무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 중국에서도 이런 문화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비슷한 문화 좀 있죠. 일본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연과 문화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요. 무대와 객석이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궁중문화에서도 여러분들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왕이 노래를 부릅니다. 왕이 춤을 춰요. 같이. 이 조선시대에 나와 있는 영화라든가 이런 데를 보더라도요. 그거는 고증을 거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도 그렇고 궁중무학을 보면요. 왕도 춤을 추고 신하들도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 공연하던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추는 문화예요. 마당놀이 더할 것 없죠. 더할 나위 없이 같이 춤을 춥니다. 이 양쪽에 이쪽이 또 객석이고 이쪽도 객석이에요. 같이 춤을 틉니다. 뭐 얼쑤 막 이러죠. 얼쑤 이러죠.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지역 축제를 가보면 이렇게 앉아서 구경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분 위험해요. 이 친구들 위험해. 언제 손에 이끌려서 가운데로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앞에 나가면 얼쑤 좋네 이렇게 한번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춤을 춰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한번 가족들이랑 저희 아이들이랑 뭐 축제에 갔다가 저는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이 얼굴 표정도 보고 숨소리도 듣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다가
손 잡혀가지고 정말 안 나가고 싶은데 손 잡혀가지고 앞에 나가면 춤출 때까지 흥을 돋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나가자마자 그냥 춤춰버립니다. 얼른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춤춰버리는데, 그걸 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나가가지고 잘 못 추는 춤을 이상하게 추면 또 이렇게 좀 힘들죠. 대화가 좀 힘들어지죠. 근데 제 본심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춤춘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는 객석과 무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뭐예요? 게다가 우리 단재 신채호, 참여하지 않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네, 동시에 6.25 전쟁 말기에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다 뭉쳐야죠. 뭉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기본적으로 참여 문화입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뭔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튼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같이 있으면 그 이상의 뭔가를 내는 뭔가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떼창 문화, 품앗이 문화, 참여 기반의 문화. 혼자 있으면 얼굴이 그렇지 뭔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2명, 3명이 되면 뭔가 더 큰 게 돼요. 더 큰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무조건적 참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이른바 제3세계에 있던 변방의 국가에서 OECD 국가 탑 10에 이르도록 발전한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떼창 문화가 있는 겁니다. 참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개별성의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 한 작가가 쓴 책처럼 시대예보, 초핵 개인화의 사회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한민국 사회가 조직의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개별성을 강조하긴 하되, 지금의 사회의 정신이 그러니까요, 조직 전체로서 함께함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때로는 성장하고 이런 조직을 보면요, 각자 따로 노는 조직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 그만두고 싶지만 저 사람 때문에 안 그만둬. 못 그만두겠어. 나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같이 하니까 괜찮아. 요거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무시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최근에 뭡니까? D&I 이야기 나오죠. DEI 혹은 D&I, Diversity, Equity, Inclusion. Justice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양성과 평등성, 다양함을 인정하되 그 다양함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 그런데 뭐해라? Inclusion. 포함해서 한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D&I가 굉장히 강조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DEI가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한 방향 정렬이에요. 여러분들 어벤져스가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싸웠잖아요. 11호에서 싸웠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벤져스가 나오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캡틴 아메리카하고 어벤져스가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화에서 다 똘똘 뭉쳐가지고 물리쳐. 누구를 물리쳐요? 타노스가 나오잖아요. 타노스. 강력한 적이 손가락 분립 한 번으로 전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린다는, 물론 영화적 상상력이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원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목표가, 공동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문화, 이거 미국에도 없어요. 부러워하는 지점이라니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미국 부러워하고 선진국 부러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네들이 한국 와가지고 부러워하는 지점이 우리께 있다고요. 우리 있어요. 전통적이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동양적이니까 매력을 느끼는 걸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인 가치 관점에 보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지하철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든지, 좋은 처벌이 강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잘 유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선진국에서 보기도 어려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무조건 실리콘밸리가 이랬다더라, 유럽이 이랬다더라, 그것만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선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수직적인 문화, 나이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따라와. 그게 되지 않고 어땠을 때요? 명확한 조직의 정체성이 방향성이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느냐와 상관없이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었을 때 이게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성장하는 조직 문화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번 명확한 조직 정체성, 2번 핵심 가치에 맞는 인재 채용과 육성, 지식의 발굴과 공유와 확산,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 이 모든 것이 뭘 지향해야 돼요? 명확한 조직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왜 모였으며 우리는 누구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에 있는 곳이 강력한 인클루전을 할 수 있다고요. University to Diversity예요. 명확한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우주 세계관이 있어야, 그게 명확해야 굉장히 다양함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관련된 법률이 우리나라가 많은 것이 가족에 행복합니까? 가정을 구속하는 법률이 없어. 거의 없어. 그게 가정이 행복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명확한 조직의 정체성이 있으면 가정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아동학대법이 왜 필요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존비속에 대한 수많은 규정들, 그것들이 왜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까? 역설적으로 가정 속에서의 핵심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조직의 정체성이 있으면 조직 내에 수많은 규율이 없어도 된다고요. 야근을 몇 시까지 해라, 경비를 얼마를 사용해라,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해라, 회의 시간이 이런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컬처북을 만들어서 이 컬처북으로 조직 내의 명확한 핵심 가치와 자료 보여주세요. 명확한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컬처북 캔버스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지, 이 3가지죠. 이게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만들지 말고 규정집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를 만들라는 겁니다. 저희가 컨설팅 그룹에서 책을 1년에 한두 권씩은 출간합니다만 작년에 연말에 컬처 캠퍼스 출간해 드렸잖아요. 우리 손태현 센터장님이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컬처북 치시면 방향성, 설명, 컬처북 만들 때 해야 될 체크리스트, 앞서가는 조직 문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컬처북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료가 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컬처북이란 단순한 기업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가 아니다. 업의 본질과 철학, 앞으로 구성원들의 행동 방향성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컬처북의 사례들, 최근 1년간 컬처북 키워드 검색량이 2019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언더백 기업들 컬처북 만들어서 1단계 채용에도 사용하고 고객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소개할 때도 사용하고 IR 자료, 고객 투자자 사용하고 연초에 고객들에게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네, DM도 발송하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왜 직원들 내 말 못 알아먹지? 인사팀 왜 이상한 사람들만 입사하지? 직원들은 왜 업무 체계가 없지? 이런 이야기 뭘로 해결하시라고요? 컬처북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경영자가 수직적 군대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성과 목표 중심적 조직 문화를 원하는 조직이라면 이제는 컬처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채용할 때, 채용 공고 낼 때 컬처북에 있는 이야기 빼가지고 온라인상에 노출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신입사원 들어오면 뭘로 가르치고 계세요? 경영자가 말로 이야기하고 인사팀에서 말로 하고 그 다음번에는 잊어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자율, 소통, 성장, 고객 중심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컬처북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팀원 예를 가져왔습니다만 다양한 형태, 이렇게 만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고객에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라고 고객에게 보내는 컬처 코드, 컬처 레시피 600만 뷰 이상 공유됩니다. 유튜브에다도 올려야 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도 컬처북 사용하고, 동시에 생활 안내,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에서 일할 땐 이렇게 일합니다. 화장실 이렇게 가세요. 네,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 핵심 습관, 사내에서 꼭 지켜야 될 에티켓, 이런 것들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유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컬처북 만드셔서 공유하시는 겁니다. 자, 컬처북 9개의 질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자, 가치 경영에는 미션, 비전,
프로덕트 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위해서,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린 누구인가? 피플 코드, 팀 스피릿,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채용됩니다. 요거예요. 마지막으로 워크웨이, 인프라데크, 프라이어리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사내의 업무 인프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뭐 ESG라든가 이런 것들, 법정 의무사항들, 안전에 관련된 것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들 이쪽에다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쪽이 인재경영이고 이쪽이 지식경영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또 가인지냐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치 포착, 인재준비, 지식으로 성과. 방향성입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 거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